오즈의 마법사 제2장 먼치킨들과의 회의. 도로시는 갑자기 아주 심한 충격에 잠에서 깼어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녀는 예기치 못한 흔들림과 강한 굉음에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 도로시가 부드러운 깃털 침대에 푹 파묻혀 누워있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크게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온몸이 덜컥거리는 듯한 충격에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지만 도로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주변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작은 심장은 쿵쾅거렸죠. 그때 도로시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토토가 차가운 작은 코를 그녀의 얼굴에 대고 서글프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괜찮냐고 묻는 듯한 애처로운 소리였죠. 토토의 부드러운 털이 도로시의 뺨에 스치는 순간 도로시는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집이 더 이상 무섭게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답니다. 또한 방 안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어요. 짙은 어둠을 걷어내고 창문을 통해 밝고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마치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희망처럼 말이에요. 도로시는 침대에서 냅다 뛰어나와 사랑스러운 토토를 번쩍 안고 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린 소녀 도로시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나도 놀라서 작은 비명을 지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푸른 눈은 점점 더 커졌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꿈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모습이었죠. 회오리 바람은 도로시의 작은 집을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내려놓았어요. 회오리 바람치고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도로시의 집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랍도록 아름다운 나라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사방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잔디밭이 마치 부드러운 비단처럼 깔려 있었고 그 사이에는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늠름한 나무들이 우뚝 서 있었어요. 가지마다 빛나는 열매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죠. 찬란한 색깔의 꽃무더기들이 곳곳에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어요. 희귀하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나무와 덤불 사이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날개짓했어요. 그들의 지저귀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초록빛 둑 사이로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흘러내리는 그 물소리는 오랫동안 메마르고 삭막한 회색빛 초원에서만 살아온 어린 소녀 도로시의 귀에는 마치 달콤한 자장가처럼 무척이나 감미롭게 들렸답니다. 도로시는 그 낯설고도 환상적인 풍경에 완전히 넋을 잃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작은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죠.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져있던 도로시는 자신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이상한 사람들의 무리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도로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 가장 기이하고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도로시가 늘 보아온 어른들만큼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들의 키는 도로시와 거의 비슷했는데 도로시는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었으니까 그들은 겉모습으로 보아 꽤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아마도 그들은 어른이겠지만 도로시의 시선에서는 아이처럼 작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들 중 3명은 남자였고 1명은 여자였어요. 모두 하나같이 아주 이상하고 독특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머리 위 한자쯤 되는 높이의 끝이 뾰족한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 챙 둘레에는 작고 반짝이는 종들이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맑고 청량한 소리를 내며 울렸어요. 마치 작은 요정들이 내는 소리 같았죠. 남자들의 모자는 싱그러운 파란색이었고 여자 한 명의 모자는 순백의 흰색이었어요. 그 여자는 어깨부터 바닥까지 주름이 잡힌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햇살 아래에서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 옷 위에 아름답게 흩뿌려져 있었어요.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옷에 담아낸 듯했죠. 남자들은 모자와 똑같은 색깔의 푸른 옷을 입고 있었고 윗단이 두껍게 접힌 파란색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그 남자들이 캔자스에 계신 헨리 삼촌과 비슷한 나이쯤 되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중 2명은 꽤 길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만큼은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변했으며 걸음걸이도 마치 나무토막처럼 뻣뻣했죠. 그들이 도로시가 문간에 서 있는 집 가까이 오자 잠시 멈춰서서 서로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뭔가 의논하는 듯했어요. 마치 더 이상 다가오기를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때 그 작은 노파가 일행보다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도로시에게 곧장 다가오더니 허리를 숙여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가장 고귀하신 마녀님, 먼치킨의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여주시고 우리 불쌍한 백성을 오랫동안 짓눌러 온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 저희는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시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녀는 지금 이 노파가 자신을 마녀라고 부르고 게다가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였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도로시는 평생 동안 세상에 해로운 짓 하나 해본 적 없는 아주 순진하고 착한 소녀였어요. 그저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곳으로 날아온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노파는 도로시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시는 머뭇거리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친절하시지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내 집이 그 마녀를 죽였단다. 노파는 도로시의 말을 듣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지. 자, 이쪽을 자세히 봐라. 그녀는 손가락으로 집 모퉁이를 가리켰어요. 저기 아직 그 마녀의 발이 나무 밑에서 튀어나와 있잖니. 도로시는 그쪽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서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정말로 집의 커다란 들보 및 모퉁이 아래에서 두 발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 발에는 뾰족한 끝이 달리는 빛 신발이 신겨 있었죠. 마치 만화 속 장면 같았어요. 아, 세상에, 세상에. 도로시는 너무 놀라 두 손을 모아 쥐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했죠. 집이 그 마녀 위로 떨어졌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노파는 도로시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아주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이미 죽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어요? 도로시가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했잖니. 동쪽의 사악한 마녀였어. 노파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죠. 그녀는 오랫동안 이 불쌍한 먼치킨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지. 밤낮 없이 힘들게 일하게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자유롭게 되었고 내 덕분에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있단다. 먼치킨이 누구예요? 도로시가 다시 물었어요. 그녀는 낯선 단어에 호기심을 느꼈죠. 그들은 이 동쪽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악한 마녀가 무자비하게 지배하던 곳이지. 이제 너 덕분에 모두 자유를 찾았단다. 그럼 당신은 먼치킨이에요? 도로시가 또 물었어요. 노파의 정체가 궁금했죠.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아주 좋은 친구란다. 나는 북쪽 나라에 살고 있지. 동쪽의 마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치킨들이 재빠른 전령을 내게 보냈고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온 거란다. 나는 북쪽의 마녀야. 하지만 착한 마녀지. 세상에. 도로시가 외쳤어요. 그녀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정말 마녀세요? 저는 마녀가 이야기 속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단다. 노파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나는 착한 마녀야. 사람들은 나를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지. 나는 이곳을 지배했던 사악한 마녀만큼 강력하지는 않아.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직접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줬을 테니까. 내 힘만으로는 그녀를 물리칠 수 없었단다. 하지만 저는 마녀는 모두 사악하다고 들었어요. 도로시는 진짜 마녀를 눈앞에 두고 반쯤 겁에 질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죠. 아니란다, 얘야. 그건 아주 큰 오해야. 오즈의 땅에는 마녀가 모두 4명뿐이야. 그중 북쪽과 남쪽에 사는 두 마녀는 아주 착하고 선량한 마녀들이지. 내가 그중 하나니까 잘 알고 있단다. 동쪽과 서쪽에 살던 마녀들이야말로 사악하고 잔인한 마녀들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중 하나를 죽였으니
이제 오즈의 땅에는 단 한 명의 사악한 마녀만 남았어. 바로 서쪽에 사는 마녀지. 도로시는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숙모엠은 마녀들은 아주 오래전에 모두 죽었다고 하셨어요. 숙모는 마녀 같은 건 없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숙모엠이라니. 그건 누구지? 노파가 도로시의 말을 끊으며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그녀는 처음 듣는 이름에 의아해했죠. 제 숙모예요. 캔자스에 살아요. 제가 원래 살던 곳이죠. 캔자스에는 마녀 같은 건 없어요. 북쪽의 마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죠.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도로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캔자스라는 곳은 들어본 적이 없구나.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 하지만 말해보렴. 그곳은 문명화된 나라이니? 네. 아주 문명화된 곳이에요. 도로시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나.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문명화된 나라에는 마녀나 마법사, 주술사, 마술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어. 과학과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더군. 하지만 오즈의 땅은 결코 문명화된 적이 없단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곳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그래서 여전히 마녀와 마법사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야. 마법사들은 또 누구예요? 도로시가 다시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오즈 자신이 바로 위대한 마법사야. 북쪽의 마녀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죠. 그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아무도 그의 힘을 가늠할 수 없을 거야. 그는 에메랄드의 도시에서 살고 있어. 도로시는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 조용히 서서 지켜보던 먼치킨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며 손가락으로 집 모퉁이를 가리켰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죠. 사악한 마녀가 누워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왜 그러니? 노파가 물으며 그쪽을 바라보더니 곧이어 그녀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죽은 마녀의 두 발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은빛 신발만 깨끗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너무 늙고 약해서 햇빛에 금세 말라버렸단다. 북쪽의 마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그게 그녀의 마지막이야. 영원히 사라진 거지. 하지만 은빛 신발은 이제 내 것이야. 내가 신을 수 있단다. 어쩌면 너에게 아주 잘 맞을지도 몰라. 그녀는 몸을 굽혀 신발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흙먼지를 털어낸 다음 도로시에게 건넸어요. 신발은 햇살 아래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동쪽의 마녀는 그 은빛 신발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먼치킨 중 하나가 말했어요. 그 신발에는 어떤 신비로운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마녀만 알고 있었죠. 도로시는 은빛 신발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나와 먼치킨들에게 말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빨리 숙모와 삼촌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 낯선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먼치킨들과 마녀는 도로시의 간절한 부탁에 서로를 바라보다가 도로시를 보았고 이내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도로시에게 안타까움을 전했죠. 이곳에서 멀지 않은 동쪽에는 아주 크고 넓은 사막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곳을 건너 살아남은 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지요. 모래바람과 뜨거운 열기 때문에요.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보았어요. 남쪽은 사악한 콰들링들의 나라예요. 그곳도 매우 위험하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세 번째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쪽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그곳은 잔인한 윙키들이 사는 나라인데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무섭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붙잡아 노예로 만들 거예요. 북쪽은 내 고향이야. 노파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도 오즈의 땅을 완전히 둘러싼 아주 크고 메마른 사막이 있지. 미안하지만 얘야, 너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구나.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도로시는 외로움과 절망감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녀의 작은 어깨가 흐느끼며 들썩였죠. 도로시의 하염없는 눈물은 마음씨 착한 먼치킨들을 슬프게 했고
그들도 곧 손수건을 꺼내 도로시와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울음소리는 작은 들판에 울려 퍼졌죠. 그때 노파는 모자를 벗어 코끝에 조심스럽게 세워놓고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을 천천히 세었어요. 그러자 모자가 순식간에 차갑고 단단한 석판으로 변했고 그 위에는 커다란 흰 분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마치 마법처럼 말이죠. 도로시를 에메랄드의 도시로 보내라. 노파는 석판을 들어 올려 그 글을 천천히 읽고 나서 도로시에게 물었어요. 얘야, 내 이름이 도로시니? 이 글이 너에 대해 말하는 것 같구나. 네, 제 이름은 도로시예요. 도로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살짝 감돌았죠. 그렇다면 너는 에메랄드의 도시로 가야 한단다. 그곳에 있는 위대한 오즈가 너를 도와줄지도 몰라. 그만이 너를 집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그 도시는 어디에 있어요? 도로시가 다시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이 나라의 정확히 한가운데 있단다. 내가 아까 말한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바로 그곳을 다스리지. 그곳은 온통 에메랄드로 되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울 거야.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도로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법사라는 말에 두려움이 살짝 스쳤죠. 그는 아주 착한 마법사지. 하지만 사람이 맞는지는 나도 몰라. 나는 그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거든. 그저 그의 소문만 들었을 뿐이야. 그곳에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도로시가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죠. 걸어서 가야 한단다.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거야. 때로는 즐겁고 신나는 일이 가득할 거고, 때로는 어둡고 무서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마법을 동원해서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줄게. 약속한다.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도로시는 이제 그 노파를 이 낯선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처럼 여기며 간절하게 간청했어요. 그녀는 노파의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죠. 안 된단다. 나는 이 북쪽 땅을 떠날 수가 없어. 하지만 대신 내 소중한 입맞춤을 줄게. 북쪽의 마녀가 입맞춘 사람에게는 감히 그 누구도 해를 끼칠 자가 없단다. 이건 아주 강력한 마법이야. 그녀는 도로시에게 다가가 이마에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닿은 자리에는 둥글고 밝게 빛나는 자국이 마치 작은 보석처럼 남았고, 도로시는 곧 그것을 알아차렸죠. 따뜻한 기운이 이마를 감쌌어요. 에메랄드의 도시로 가는 길은 노란 벽돌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단다. 마녀가 다시 말했어요. 그러니 길을 잃을 염려는 전혀 없어. 그 길을 따라 계속 가기만 하면 돼. 오즈에게 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하고 도움을 청하렴. 오즈는 너를 도와줄 거야. 잘 가거라, 얘야. 부디 무사히 목적지에 닿기를 바란다. 세 명의 먼치킨은 도로시에게 깊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그녀의 무사한 여행을 진심으로 기원했어요. 그들은 도로시의 앞날을 축복하며 이내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마녀는 도로시에게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왼발 뒤꿈치로 3번 빙그르르 돌았어요. 그러자 그녀의 몸이 마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이 광경에 너무나도 놀란 토토는 마녀가 사라진 뒤에야 크게 짖었어요. 그녀가 아직 그곳에 있을 때는 감히 으르렁거리기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도로시는 이미 그 노파가 마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녀라면 그런 신비로운 방식으로 사라질 거라 짐작하고 있었고 전혀 놀라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에메랄드 도시로 향하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어요.